박하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 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주제는요, 미국 중간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간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11월 8일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중간선거가 진행되고요. 보통 이제 현 정부의 중간평가 성적을 갖는다고 하죠. 2024년 대선의 전초전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 연방 하원 의원 435명 전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예, 그리고 상원 의원의 3분의 1, 35명 선거하는 거고요. 또 주지사도 36명을 뽑네요. 자, 이번 결과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미국 내뿐만 아니라 한반도 또 세계의 국제관계에서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요.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간평가, 미국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가 뭐 그렇게 통용이 되는 평가인가요? 그게 그 평가에 따라서 이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있는 당이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지고 일을 잘 못한다고 이래 되면은 그 당에서 출마한 사람들이 불리하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민주당이 고전을 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하원 의원 선거에는 고전을 할 것 같고, 하원은 의석을 지금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손실할 것 같습니다. 하원은. 상원은 지금 세력이 너무 비슷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지금도 뭐 50이지만은 그래도 부통령이 민주당이니까 상원 의장이 의장 위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민주당 다수라고 그러는데, 민주당 다수는 확보될 것 같아요. 오히려 한두 명 더 민주당이 더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하원에는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선거 결과를 이제 하원은 참패, 상원은 더 확보될 가능성도, 이렇게 좀 상반되는 전망이신 것 같은데, 그 근거가 뭐가 있나요? 그게 이제 상원인 경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을 달리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지금 특히 낙태 금지법,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 또 소수민족이나 소수인종의 정치 참여 문제,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결부되지요. 민주주의가 지금 심판대에 올라가 있고, 낙태 문제, 도덕적인 문제로 심판대에 올라가 있고,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 인플레이션, 이것이 중요한 의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 미국에 살면서 선거를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은, 이번처럼 어떤 이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이해관계, 실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거는 또 잘 못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기반을 거기에 두어야 되는데, 민주주의 가치관은 외교 정책에는 인권위가 민주주의라 하지만 국내에는 별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둘 다 표만 더 얻으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를 볼 때 과거에는 이념, 민주주의 이념이 중요했거든요. 사회주의나 혹은 자본주의나 이런 것이 중요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정치인들은 있지만은 이 국민들은 그런 이념에 의해서 좌지우지 절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념을 떠난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가치관을, 이념을 떠나면은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는
말만 외부에 가서 민주주의지 국내에 하는 거 보면은 그 민주주의 본질이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알아. 이번 선거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과거에도 없었고 그런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4년 하고 나서 물러앉았지만은 그 4년 하고 물러앉는 과정에서 비민주주의고 비인간적이고 또 정책적인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교 정책만 하더라도 트럼프 때 뭐를 추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싱가포르하고 하노이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싱가포르하고 하노이하고 미국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걸 대통령 자신은 이해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왜 어떤 힘에 의해서 하노이가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도 이해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봐서 즉흥적으로 따라가고 싶은 거는 따라가고, 누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는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과책 안에 기반을 둔 그런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하나도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그 주위에 또 공화당은 한 절반은 트럼프 당입니다. 그 미국 전체로 보면 한 25%는 트럼프 사람입니다. 그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고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는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됨을 많이 보는데 그런 점에서도 트럼프는 평가를 잘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돌아다니면서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선거구가 트럼프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데는 당선될 거고, 그 국민들이 볼 때 바이든도 인기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로 인기가 없지만은 경제적인 이유나 범죄를 다루는 그런 사회 보장 이런 데도 인기가 없습니다. 바이든과 공화당이 지금 대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우리가 한국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 요소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요소, 또 바이든 요소, 옛날 공화당의 요소,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잘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 결과 또 선거에 따르는 정책의 변화 이런 걸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원은 공화당이 대승할 가능성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있고 상원 의원은 그 동률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민주당이 약간 더 우세할 수 있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외교 정책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는데 상원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원이 민주당으로 가게 되고 힘을 얻게 되면은 세계 정치는 바이든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공화당이 득세를 하든가 힘을 더 내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의 미군 문제, 북한 문제, 일본에 대한 거나 이런 문제들을 그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정치는 다르죠. 국내에 무슨 낙태 문제나 선거 문제나 이런 문제는 하원이 퍽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국제 정치에 하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원 의원의 선거 결과는 그 바이든의 대내 정책, 국내 정책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있고 상원 의원 선거의 결과는 그 바이든의 대외 정책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있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해도 될까요? 조금 과한 점은 있지만은
그렇게 분석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상원 의원은 지금 바이든이 한 이 우크라이나 정책 이런 거 또 대소 대중 정책은 미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국민들로 하여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밭이 거기에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바이든이 취급하는 인종 문제나 이민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는 별로 큰 인기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공화당이 득세하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 선거를 또 주심히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지원하는 문제, 우크라이나를 전비를 지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은 반대 입장이 많던데 그러면 공화당이 상원을 더 많이 의석을 차지한다 그러면 이 정책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공화당이 의회를 잡고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미국의 역할을 축소시키게 됩니다. 결국은 물론 트럼프 같은 사람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고 미국 제일주의로 나왔지만은 결국은 공화당은 국내 문제를 다투자 인종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낙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범죄 문제나 하지 중국 문제나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화당에서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죠. 자, 그래서 이제 선거 중에서 상원 의원 선거 결과를 또 주목해서 보면 좋겠고요. 요 약간 다른 주제입니다만 다 마지막 질문 하나는 그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처럼 연임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출마 자체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 대선? 제 생각에는 어지간하면은 바이든이 나올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건강은 괜찮은 것 같고 현직 대통령이 연임하는데 나오려고 그러는데 당에서 저 도저히 말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흑인 여성 대통령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흑인 여성, 흑인도 어렵지요. 오바마 같은 사람은 흑인으로서 된 게 아니죠. 정책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백인 정책과 비슷한 게 많았지요. 그런데 바이든이 나오지 않으면은 부통령이 있는데 부통령 지지를 안 하고 민주당에서 다른 사람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된 여자 흑인 대통령을 민주당에서 선거에 질 것을 각오하고 내지는 못할 겁니다. 부통령을 제껴놓고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이가 많고 문제가 있는데도 해도 조 바이든을 재선시키려고 할 거고 갑자기 무슨 건강상 문제가 없고 이런 한 바이든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중간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